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건지. 안녕하세요. 입시에 대한 만 가지 이야기 UOS 입시 만담의 이석준입니다. 입시 정보로 가득한 이야기 UOS 입시 만담의 조경현입니다. 자, 오늘은 알미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지식이 무엇인가 또는 내가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모의 면접이나 상담 때마다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지원자님께서 탐구한 그 주제를 알게 된 계기가 뭐냐고 물으면 반반 나뉘어요. 첫 번째 반은요, 선생님이 시켜서요. 나머지 반은요, 유튜브에서 찾아봤대요. 그 유튜브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그 지식을 찾는 능력이랑 그 다음에 찾아서 그걸 보고 깨우치고 아는 능력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내가 무엇을 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철학과 출신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보통 철학 인식론에서 알미라고 했을 때 그 알은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라고 옛날부터 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게티어라는 학자가 어떤 조그만 논문을 통해서 자, 철학 그만. 저기 우리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아요. 수험생들이 알기 쉽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싫어요 누르고 구독 취소할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는 수험생들이 뭔가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것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 누가 나는 실천하는 철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 실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철학자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학문적으로 물론 엄밀하게 이분처럼 이렇게 그런 정의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으로 내가 얘기하는 실천이랑 내가 얘기하는 철학자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준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사실 이거 논문 얘기할 때도 강조했던 건데 결코 박사 수준의 무언가를 고등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 첫 발을 내딛고 싶어하는 고등학생 지원자입니다. 지원자가 나름대로 본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정의 내리는 노력을 해왔다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공부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관심사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태도, 애정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면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태도나 모습이 자연스럽게 서류나 면접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멋있어 보여서 있어 보여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건지 요거를 저희가 검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의를 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정제된 용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인이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그 단어가 지정하고 있는 범위와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명확할 필요는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조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조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일단은 대상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초기 조선인가, 중기 조선인가, 말기 조선인가, 아니면 구한말인가 어느 시대의 조선인가를 일단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토지제도도 과정법이라든지 아니면 과정법 이외의 토지제도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그 토지제도에서 얘기를 할 건지 그렇게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지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서로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입시 쪽으로 얘기를 돌려보면은 저희가 전화를 받을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철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전형으로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정시 이렇게 있는데 철학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길래 그렇게 물어보는지 저희도 알아야지 답변을 해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전형으로 철학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전략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희는 당연히 찰떡같이 알아듣고 답변을 해드려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험생 본인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질문 하나를 하더라도 철학과에 가서 잘 적응하려면 무슨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이런 스타일의 질문인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다른 전형으로 철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교과 선택이 마찬가지로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할 때 더 정확하게, 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면접관이 이거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면접관 생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가 정의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알매에 대한 얘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학생부에 기록된 그 내용을 내가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설명해 보는 거죠. 내가 유튜브를 듣거나 선생님 설명을 듣거나 다른 친구들이 발표하는 걸 들으면 그게 쉬워 보이거든요. 막상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사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막상 다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막히잖아요. 바로 그 막힐 때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개념을 뭐라고 해야 내가 조사했던 이 내용에 걸맞게 설득력을 가질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유튜브를 다시 볼 수도 있고요. 그 개념을 정의한 다른 자료도 뭐 교양서적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교과서나 교재를 다시 봐도 좋고 아니면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일단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유튜브나 아니면 말씀하신 이런 교양서적 같은 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고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체득한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3학년들은 어차피 이제 학생부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학생부를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내용을 소화시키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내가 그 탐구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명확히 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학종을 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에 있어서 크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신설학과죠. 인공지능학과 교수님을 모셔서 인공지능학과의 학과별 인재상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